토트넘이 뉴캐슬 전에서 부진한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손흥민이 아스날과의 대결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나요? 메디슨이 출발 위치를 벗어나면서 영국 언론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최신 영상 알림을 받아보세요. 이번 다음 경기에 초점인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이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자택에서 아스날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과 팀의 전력, 폼에 대한 정보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최근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토트넘의 분위기가 매우 뜨거워졌으며 누가 팀에 주어진 프리킥을 차게 될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즌 초반부터 현재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 팀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원인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월 1일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세 번째 경기에서 뉴캐슬에 1대2로 패했습니다. 뉴캐슬이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37분 투입된 스로인 상황에서 로이드 켈리가 16m 50 지역 중앙으로 패스를 했고 하비 바넷이 멋진 골을 넣어 홈팀이 선두로 나섰습니다. 전반을 뒤진 상황에서 종료한 토트넘은 후반에 동점을 찾기 위해 라인을 올려야 했습니다. 56분 토트넘은 오른쪽 측면에서 제임스 메디슨의 슛이 있었으나 닉 포프의 선방에 브레넌 존슨의 위치로 향했습니다. 존슨의 슛은 골대를 벗어났지만 댄버스의 클리어링 시도는 실수로 뉴캐슬의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1대1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경기 종료까지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78분 브루노 기마랑이스로부터 패스를 받은 머피가 중앙으로 침투해 알렉산더 이삭에게 패스를 하였고 이삭이 토트넘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항상 어려운 상대인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시즌 첫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의 프리킥 상황은 58분에 제임스 메디슨이 파울을 당해 프리킥을 얻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프리킥이 준비될 때 팀의 주장인 손흥민이 가장 먼저 공을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적극적으로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에게 공을 전달하였고 이전에 프리킥을 맡았던 포로와 메디슨이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토트넘은 메디슨에게 프리킥을 주로 맡기며 포로가 수행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비수마가 유리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차고 싶어하며 공을 잡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포로는 즉시 불만을 표시하며 비숨에게 프리킥 원 밖으로 나가서 자신과 제임스 메디슨과의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비수마는 확고하게 양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두 선수 간의 논의가 오래 걸리며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보고 개입하여 비숨에게서 공을 빼앗아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비수마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국 포로가 메디슨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논의 후 프리킥을 차기로 지명되었습니다.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문 기자 알레스타이 골드는 당시 토트넘이 프리킥을 누가 차야 할지 정하지 못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상황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토트넘 선수들이 미리 정해진 세트피스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익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차기 킥을 하려고 했습니다. 폴로와 마디сон 사이의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필드에 있는 선수나 팀장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상황 이후 호주 출신 감독은 마무리할 선수를 지정했고 결국 모든 선수가 물러서서 포로가 프리킥을 차게 했지만 그 슈팅은 매우 부정확하게 되어 골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스타가 이런 상황과 거리에서 여러 번 득점한 적이 있지만 말이죠. 토트넘 선수들에게 이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공의 위치와 방향은 선수들이 도전하고 싶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가치 있는 마무리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토트넘 팀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스퍼스웹은 이러한 의견 불일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에서 프리킥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는 주요 문제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어쨌든 포로와 메디슨 모두 최근 프리킥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손흥민이 분노를 드러낼 순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HQ 스퍼즈의 보도에 따르면 시즌 초반의 통계는 토트넘이 득점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토트넘은 볼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를 득점으로 전환하는데 매우 낭비가 심했습니다. 그들은 소파스코어 통계 사이트에서 현재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 기회를 낭비한 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프리킥 상황도 포함됩니다. 이 통계는 손흥민에게 특히 불쾌감을 줍니다. 토트넘은 포로, 비수마와 같은 수비수 및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큰 효과를 주지 않으며 브렌넌 존슨도 오른쪽 윙에서 기회를 자주 놓칩니다. 한편 손흥민은 개막전에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부진한 시작을 한 후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많이 차려고 하다 보니 그는 자신의 질 좋은 슛을 날릴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손흥민은 지난 시즌 후반처럼 실망스러운 폼을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부진도 문제입니다. 리버풀의 전 주장 루이스 수아레즈는 최근 발언에서 제임스 메디슨의 부진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메디슨에 대해 항상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고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실망을 안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토트넘은 그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볼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분명히 시즌 초반부터 토트넘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메디슨의 폼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메디슨이 최상의 자질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토트넘의 전술적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그 자신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결국 프리킥에 대한 논쟁과 손흥민의 분노로 인해 많은 관심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에 쏠리게 되었고 호주 출신 감독의 전술 변화가 선수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게 만들어 메디슨, 쿨루세브스키, 비수마 등 주요 선수들의 폼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토트넘의 시즌 성적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번 시즌에 59세 감독이 토트넘을 상위 4위 안에 들게 하여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흥민과 동료들에게는 큰 실패가 될 것입니다. 당장 팀에게는 아스널과의 매우 어려운 경기가 기다리고 있으며 토트넘이 홈 경기에서 2점을 가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토트넘에 역대 최고 이적료로 영입된 도미닉 솔랑케가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선수를 영입했지만 대부분은 젊은 선수들입니다. 솔랑케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을 기록하여 에를링 홀란드 27골, 콜 파머 22골, 알렉산더 이삭 20골, 다음으로 득점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 토트넘은 안정적인 골을 보장할 수 있는 정통 스트라이커가 필요했지만 이번 여름이 되어서야 솔랑케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런던 구단은 솔랑케를 영입하기 위해 6,500만 파운드, 약 11억 4,100억 동의 돈을 지출했으며 이는 구단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솔랑케는 리즈시티와의 개막전에서 꽤 좋은 데뷔를 했지만 발목 부상을 당하여 최근 두 경기 에버턴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결장했습니다. 솔랑케의 복귀 시점에 대한 예측이 최근 언론 발표에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이브닝 스탠더드는 9월 3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랑케의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솔랑케의 회복 상황이 부상 정도에 달려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진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솔랑케가 다음 경기 전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최대한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더드는 솔랑케가 9월 15일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복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솔랑케가 복귀하면 손흥민은
기존의 왼쪽 윙어 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스트라이커로 뛰었고 2골을 기록하며 꽤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제임스 매디슨은 3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영국 언론은 그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주전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디슨은 자신의 폼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를 시즌 후반에 선발로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가 손흥민이 이번 주 한국 국가대표팀 소집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도 켜주세요.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